여기 58쪽 보면은 우리가 그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부터 이제 시작을 하긴 하는데, 우리 인수분해 흐름 자체가 뭐, 이제 보면은 흔히 이제 인수분해를 할 때 우리가 공식을 이용하든 뭘 하든 간에 이거 뭐 어떻게 이제 인수분해 하지라고 시작할 때 항상 먼저 생각하셔야 될 단계가 모든 항을 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모든 항을 이제 좀 묶을 수 있는 즉 모든 항에 공통인수가 존재하냐 이것부터 따지셔야 돼요. 생각보다 이제 인수분해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좀 인수분해 배우는 학생들도 사실 모든 항을 다 묶을 수 있는 인수가 있는 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조금 신경 못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는 이제 맨 처음에는 어떤 식을 인수분해 하여라라고 하면 모든 항, 식에 있는 모든 항을 다 나눌 수 있는 공통인수가 존재하고 있냐, 이제 그거를 먼저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수학상에서는 여기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제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문제 뭐 학교 내신 같은 거 문제 인수분해 모으다 보면은 인수분해 문제 뭐 학교별로 한 10개 학교에서 인수분해 뭐 문제를 이번에 올해 나온 거 모았다라고 가정하면은 그 중에 한 10개 중에서 한두 개 될까 말까예요. 저게. 굉장히 좀 비중이 낮아요. 곱셈공식을 하는 거는 이제 곱셈공식으로 자체만으로 딱 문제를 해결하는 거 굉장히 비중이 낮고, 곱셈공식을 이용해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뭔가 다른 일들을 보통 하죠. 그래서 이제 곱셈공식을 이용해서 순수하게 그것만 갖고 인수분해를 하는 문제는 별로 없다. 그래서 사실 여기 58페이지를 봐도 좀 곱셈공식으로 바로 인수분해 되는 문제가, 곱셈공식만 알고 있는서 인수분해 되는 문제가 사실은 대표 1번하고 좀 넓게 잡으면 유제 1-1번 정도? 나머지 유제 1-2번이나 1-3번 같은 거는 오히려 조금 이제 곱셈공식에 추가적인 사실도 더 아셔야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곱셈공식만으로는 좀 안 풀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해가지고 끝나는 문제들은 거의 없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우리 이제 곱셈공식만으로 이제 인수분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치환, 우리의 식에서 공통되는 부분은 치환해서 인수분해를 하거나 아니면은 자, 보기차식이요. 보기차식에 대한 인수분해를 이제 다루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을 내린 차순 정리를 해서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린 차순 정리를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곱셈 공식을 적용해서 이제 인수분해 하는 게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뒤에서 3, 4차 방정식에서도 쓰이는 인수정리. 물론 이제 보기차식에 대해서도 3, 4차 방정식 풀 때 써먹긴 했는데, 저렇게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추가로 인수분해 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좀 이제 문제들의 비중이 훨씬 높은 거고, 이 교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58쪽에 거기 이제 첫 번째 유형이 나와 있는 문제들은 사실은 이제 곱셈 공식만으로 풀 수 있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표 1번하고 유제 1-1번 정도 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나마 유제 1-1번도 자, 여기서도 우리가 보는 시각을 여기는 x에 대한 2차식으로 이제 조금 얘네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인수분해 되는 모양이 안 보여.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여기 보면 x에 대한 2차식으로 x에 대한 2차식으로 이제 이 식을 바라봤을 때 여기 상수항에 자리 잡혀 있는 식이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수항에 해당하는 식이 얘네들의 곱이라고. 그럼 이제 상수항의 곱이 뭐 요놈하고 요놈, 즉 a하고 b라고 한번 퉁쳐서 생각했을 때 자, 여기는 그러면 a랑 b라는 식을 합친 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앞에 음해보가 달려있다는 거지.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a 플러스 b니까 실제로는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의 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b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네들도.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인수분해 하게 되면은 x 빼기 a 곱하기 x 빼기 b 꼴이니까 여기서 a, b에 해당하는 이 작은 a에 대한 1차식을 여기 자리에 끼겨 넣어서 인수분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범한 곱셈 공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식을 바라보는 감각이 여기서는 이제 상수항을 이루고 있는 두 수가 아니라 상수항을 이루고 있는 두 식으로 쟤네들을 바라보셔야 이제 수만 이렇게 상수항 자리에 오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이런 인수분해가 좀 눈에 보이고요. 이제 유제 1-2 같은 경우도
자, 사실은 곱셈 공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안 보이지. 자, 이런 건 사실은 어디에 가깝냐면, 이따가 이제 내림차순으로 하는 인수분해 보여주긴 하겠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자, 항 4개짜리 중에 얘네들을, 자, 항 4개짜리에 대한 인수분해에서 요놈들을 인수분해할 수 있는 곱셈 공식은 존재하지 않아. 자, 그래서 이제 항 4개짜리로 이제 펼쳐지는 것들은 되게 뭐밖에 없었냐면 어떤 두 항의 세제곱. 이거는 항 4개짜리로 전개가 되죠. 이거 외에 항 4개짜리 전개되는 거는 그 3개, 6개의 곱, 즉 A, B, C의 합과 A, B, C의 제곱의 합 빼기 둘곱합이 전개가 되면 항 4개짜리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형태도 아닌 거죠.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을 더한 형태가 더 아니니까 그런 걸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이건 차라리 여기 A, B, C라는 3개의 문자가 섞여 있는데 내가 A에 대해서는 즉 B에 대해서도 그렇고 A에 대해서는 4차식이지만 C에 대해서는 2차식이죠. 자, 그러니까 내림차순 정리를 이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C에 대해서는 차수가 제일 낮으니까 C 제곱에 대한 2차식으로 보고 양 끝에 항은 C에 대한 상수항으로 생각해서 인수분해를 시키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 A제곱, 2B제곱인데 2도 공통인수니까 자, C제곱에 대해서 자, 이렇게 C의 2차의 개수가 되게 이렇게 묶어주고 얘네들은 얘네들대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상수항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여기를 상수항을 이제 인수분해 할 수 있죠. 그래서 상수항 인수분해 하셔가지고 공통인수를 만들어냅니다. 보통 내림차순 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가 이랬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두 식의 합에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골고루 두 식에 곱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얘네들을 공통인수 삼아서 더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이래서 이제 1-2번 같은 거는 이런 형태로 조금 바라보시면 인수분해가 이제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해서 이제 차수가 제일 낮은 문자가 C제곱이니까 이제 C제곱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해서 상수항 인수분해하고 여기에서 공통인수끼리 다시 한번 인수분해 해주는 과정을 거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도 이렇게 되게 특별한 형태도 조금 나오는데 이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이런 것도 우리가 곱셈공식 배운 적 없어요. 아, 물론 이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포함되어 있는 곱셈 공식을 배운 적이 있으나 이렇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꼴로 전개되는 형태는 본 적은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들 되게 뭘 이제 유도를 하는 거냐면 자, 얘네들을 유도를 합니다. 이제 곱셈 공식 중에서 되게 특별한 경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왜 A, B, C의 합에다가 여기다 다 쓰기는 공간이 부족한가? 그냥 여기다 쓸게요. 여기서 이제 특별히 더 알아야 될 게, 자, 우리가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곱에다가 일반적으로 A제곱, B제곱, C제곱 빼기, 그 다음에 이제 둘곱합이죠. 둘곱합을 이제 빼는 형태를 곱하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거는 알고 있잖아. 유일하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포함되어 있는 곱셈 공식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형태에서 만약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서요. 자, 여기에서 이제 A, B, C가 0이면 합천 개 0이면 합이 0이면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합이 0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는 자변이 0이 되는 거니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에서 세제곱의 세배를 뺀 게 는 0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만약에 다른 반대편으로 이항한다면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때 이제 이런 애들이 인수분해가 가능해지죠. 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A, B, C의 곱에다가 3배를 곱한 꼴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이렇게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의 합이라는 다항식이 하나, 둘, 셋의 곱에 3배로 인수분해 되는 거는. 자, 그러니까 이제 A, B, C 합이 0이면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인수분해가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갑자기 문제에서 뜬금없이 이렇게 뭔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의 합에 대한식을 인수분해 하라고 띡 시키면은 이제 가장 먼저 뭘 의심을 해봐야 되냐. 요걸 의심해봐야 돼. 이렇게 합쳐서 0 되는 거 맞아? 하는 것들. 그러면 우리가 세제곱 되는 대상을 보면
이렇게 세 덩어리죠. 이런 게 여기 있는 A, B, C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실제로 합치면 0 되는 거 맞을까? 여기를 큰 A, 큰 B, 큰 C라고 생각하면 얘네들의 합이 0 되는 거 맞아 아니야? 현빈아 이거 0 되는 거 맞아? 이거 합치면 그죠? 세제곱 되기 전 세식을 합치면 0 되는 거 맞으니까 자 이런 걸로 인수분해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수분해 된식을 작성해라 라고 하면 그냥 별 고민하지 말고 이거 확인이 되자마자 야 요거 쓰고 넘어가면 돼. 그럼 인수분해 끝난 거야. 자 그러니까 이걸 미리 알고 있으면 푸는 문제고 모르면은 그냥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하고 질문이 되는 문제죠. 네, 저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되게 특별한 형태죠. 고셈 공식에서 이제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인수분해 되는 형태니까 이제 이런 것들 조금 알아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좀 지울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인수분해들을 유형별로 좀 이야기가 될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좀 봅시다. 거기 이제 59쪽에 있는 2번 같은 거 좀 보면은 거기 59쪽 2번에서는 거기 그 대표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2차식과 2차식의 곱에다가 뭔가 상수항을 더한 모양을 인수분해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전개한 다음에 x에 대한 4차식 정도로 만들어서 인수분해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냥 막 전개하시면 안 돼요. 그냥 막 전개하면 조금 모양이 복잡하니까 이런 형태들은 되게 다 무엇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1차식 4개야. 이렇게 1차식에다가 뭔가 어떤 상수, 1차식 4개의 곱에다가 뭔가 상수항을 더한 식의 인수분해거든요. 이제 이런 게 인수분해인데, 자, 보통은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 해라라고 시키면 이 가로 안에 있는 식들이 다 x에 대한 1차식이고 1차항의 개수들은 다 1입니다. 뭐 하나하나 다 쓴다면 뭐 이래요. 자, 이런 거를 인수분해하라고 시키는 게 여기는 그 59쪽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59쪽에 있는 문제들은 이런 형태를 이제 인수분해 하라는 거고, 보통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합쳤더니 합이 B 더하기 C고 합이 A 더하기 D인데 상수항의 합이요. 지금 상수항의 합이 일치하는 것끼리 이제 짝지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네들끼리 이제 짝지어서 전개를 해서 우리가 전개를 차례를 했었죠. 그래서 식에서 공통의 모양이 나올 수 있게끔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2-3이나 뭐 2-2도 마찬가지고 2-3도 마찬가지인데 2-2 같은 경우는 그래서 1 더하기 4, 2 더하기 3이 합이 5로 똑같으니까 유제 2-2번을 예를 들면은 이제 x 플러스 x 플러스 4와 x 플러스 x 플러스 3의 곱을 먼저 전개를 해서 식을 쫙 풀어내준 다음에 우리가 공통의 모양을 찾아서 이제 인수분해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도 모양을 잘 보게 되면은 그, 자, 2-2 같은 것들은, 자, 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4와, 만약에 이제 x 더하기 1과 x 더하기 4, x 더하기 x 더하기 3을 이제 예로 든다면요. 자,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 이렇게 이제 두 개씩을 이제 전개를 해서 이렇게 2차항과 1차항이 반복되게끔 모양을 잡아주게 되면은, 거기 뒤에 2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0x 자체도 여기는 x제곱 더하기 5x에다 이를 골고루 곱한 거잖아. 자, 그럼 식에서 반복되는 부분이 세 군데 보이죠? 그럼 이제 얘네들을 이제 큰 덩어리로 생각을 해서 한 문자 덩어리로 생각해서 이제 쫙 전개해서 시간을 이용한 인수분해를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동그라미로 A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A제곱에 10A에 24를 여기다 보태가지고 식을 정리해보면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선생님은 그냥 취한 따로 안 하고 그냥 바로 쓸게요. 자, 여기의 제곱에다가 4A, 10A에다가 여기를 더하는 거예요. 총 12A가 나와. 그래서 이제 12, X제곱 더하기 5X. 그리고 상수한 4, 6, 24에 8 더하면 되지. 32. 그러면 곱해서 32가 되는 것 중에 더해서 12가 되는 거 있겠죠. 여기 있는 이 X제곱 더하기 5X라는 덩어리에 대한 2차식으로 보면은 자, 여기가 상수항이고 1차항 계수니까 더해서 곱해서 32인 것 중에 더해서 12가 되는 게 있습니다. 정수 중에. 걔네들을 이용해서 한 번 더 인수분해 해주고 우리가 2차식과 2차식이 곱으로 인수분해 하게 되면 반드시 자, 그 2차식이 더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인수분해는 내가 정수 단위로 1차식과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 게 보이면 보이는 대로 다 끝까지 하셔야 인수분해가 끝나는 거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면 이제 유제 2-3번 같은 거는 여기는 이 상수항이 어떤 수 K일 때 이런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을 구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여기는 이 큰 덩어리에 대한 2차식으로 보고 판별식이나 아니면 여기 상수항의 제곱이 여기는 이 1차항의 개수로 일어나는 거에 제곱이 상수항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2-3호도 이제 잘 풀립니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거꾸로 대표 문제가 조금 더 이제 몇몇 좀 학생들한테는 좀 더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전개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자, 여기서 먼저 곱해지는 2차식 보면은 뭐가 가능하냐면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각각. 얘네들끼리 인수분해 가능해서 여기 두 개를 각각 인수분해하면 이런 꼴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원래 이렇게 돼 있었던 문제였는데 뭔가 짝꿍을 잘못 잡아서 전개를 한 식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전개한 식을 올바르게 푼다라는 느낌으로 문제를 다루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원래는 이제 내가 전개를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자, 이렇게 상수항의 합이 같아지는 것끼리 이렇게 첫 번째, 세 번째와 두 번째, 네 번째끼리 곱해서 전개를 했어야 될 식인데 잘못한 게 문제에 적힌 거예요. 자, 그랬으니까 이렇게 이제 첫째, 셋째, 둘째, 넷째 올바르게 전개를 해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고 치환할 치환해서 머릿속에서 치환해서 이제 다시 올바르게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인수분해 된 다항식들의 1차항의 개수의 곱을 이제 구하라고 시키는 게 문제의 의도고요. 네, 인수분해 끝까지 해서 문제에서 하라는 일을 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치환을 이용한 인수분해는 대개 이렇게 1차식 4개의 곱에 해당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이제 2-1번은 이제 여기서 요거 내려올 때 이거 써먹었던 방법을 좀 이용하시면 잘 풀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으면 이제 뭐 풀이 적는 거 좀 보고 뭐 적고 계신 분 계시니까 이제 보기차식 인수분해도 넘어갑시다. 60쪽 보시면은 이제 보기차식 인수분해 좀 있거든요. 자, 이제 60쪽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보기차식 인수분해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자, 이렇게 이제 보기차식이라는 거는 x제곱에 대한 2차식을 흔히 보기차식이라고 부르고 내가 x제곱을 큰 x로 생각해서 이 식을 바라보면 큰 x에 대한 2차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2차항, 1차항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것 중에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마이너스 4와 플러스 1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를 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제 x제곱 빼기 마이너스 4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정수 단위로 x 마이너스 2와 x 플러스 2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니까 자, 이렇게 추가로 더 인수분해해서 저렇게 마무리 지어주는 게 굉장히 쉬운 인수분해 중에 하나였어요. 보기차식 중에서는 이제 먼저 이렇게 이제 바로 내가 작은 x제곱에 대한 이제 2차식이라고 생각해서 곱셈공식을 바로 적용해서 풀 수 있으면 저렇게 이제 풀어주는 거였는데, 자, 반대로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이제 거기 있는 대표 문제처럼, 자, 이런 게 아닌 거야. x 4제곱 더하기 4야. 한 두 개짜리야.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3-1번도 마찬가지인데, 3-1번들도 똑같이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3-1이랑 대표 3번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두 개 비교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는 x 4제곱 더하기 4야. 그러니까 x제곱에 대한 항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가 0이라고 조금 보고 항이 원래 3개 있었겠지라고 예상하면 됩니다. 여기는 여기대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항 3개짜리에서 그러면 내가 이거 보면은 뭐 요것도 또 그렇고 요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곱해서 4가 되는 정수 중에는 합이 0이 되는 정수가 없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곱해서 1이 되는 정수 중에 여기 4구나. 여기도. 자, 곱해서 4가 되는 정수 중에 합쳐서 마이너스 13이 되는 정수는 없단 말이지. 자, 이런 식으로 내가 곱셈공식을 한 번에 적용할 수 없으면은 보통 보기차식 인수분해는 어떻게 했었냐면 항 4개짜리로 만들어줘야 돼.
먼저 항 4개짜리로 만들어준다. 항 4개짜리. 그런데 항 4개짜리로 변형하는 거의 목적을 알고 계셔야 4개짜리를 변형합니다. 항 4개짜리를 변형해서 뭘 해야 되냐면 제곱 빼기 제곱꼴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한식은 여기 앞에 거가 될 수도 있고 뒤에 거가 될 수도 있는데 한식은 반드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반드시 완전 제곱식이 되게끔 하게 해주려고 4개짜리로 변형하는 거야. 그래서 4개 중에 3개를 묶어서 3개는 완전 제곱식이 되게 하고 나머지 하나는 빼기 제곱꼴이 될 수 있게 맞춰주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어디를 변형해서 4개짜리를 맞춰주냐라고 하면은 보통 x제곱에 대한 항을 여기를 이제 변신을 시켜서 항 4개짜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서 x 4제곱과 4는 가만히 있는 채로 뭔가 완전 제곱식이 되게 하려면은 여기는 x제곱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2의 제곱이고 그럼 x제곱의 제곱과 즉 요거의 제곱과 2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동그라미 친 둘의 곱의 2배가 가운데에 끼겨들면은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자, 그렇게 이제 인수분해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둘의 곱에 2배 해야 되니까 여기 4로 바꿔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플러스 4x가 제곱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4x의 제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플러스 4x 제곱이 가운데 끼겨든다. 그럼 뒤에는 마이너스 4x 제곱이 오게 해주면 되는 거고, 자, 반대로 만약에, 자, 이렇게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인 건데, 반대로 만약에 내가 여기가 마이너스 4x의 제곱이 된다. 그럼 위에 거랑 모양이 달라지면 안 되니까 뒤에는 플러스 4x 제곱이 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 되기에 한 어떤 x제곱에 해당하는 항을 끼겨주면은 그 뒤에서 이제 그만큼을 이제 빼가지고 원래 식이랑 똑같아질 수 있게 이렇게 항을 하는 게 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둘 다 4개짜리로 변형이 됐죠? 그럼 이 중에서 이렇게 3개 묶으면 완전 제곱식 되는 거고 빼기 제곱꼴. 자, 이렇게 3개 묶으면 이것도 완전 제곱식 되는데 자, 2번을 선택하면 안 되는 이유는 여기는 빼기 제곱꼴이 아니라 더하기 제곱꼴이니까 이런 거는 이제 버리는 거지, 나중에. 자, 이런 거를 선택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하나 완전 제곱식 3개 될 수 있는 거 3개짜리 만들고 하나 더 뒤에 붙여서 항 4개짜리를 만들었으면은 이렇게 완전 제곱식 빼기 제곱꼴이 돼야 되니까 또는 이제 어떤 제곱 빼기 완전 제곱식 꼴이 돼야 되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완전 제곱식 빼기 뭐 어떤 식의 제곱꼴이 대부분이긴 한데 자, 이렇게 이제 맞춰질 수 있으면 그거 보고 제곱 빼기 제곱으로 바꿔서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한 번에 안 만들어졌어. 그러면 엎어주고 여기 가운데 부호로 바꿔서 또 하나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걸리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기는 지우고 이제 얘네들을 인수분해 해주면은 이제 보통 이렇게 x제곱 더하기 2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고 여긴 여기대로 2x의 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제곱 빼기 제곱꼴이죠. 그러면 이제 제곱되는 두 식을 더한 것과 뺀 것의 곱으로 인수분해를 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했던 이제 기본적인 유형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유형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 했었던 거고요. 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 x 4제곱 더하기 13x제곱은 바꿀 거고 여기 플러스 4가 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플러스 4x제곱이 오든지 마이너스 4x제곱이 오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바꾸게 되면 다 뒤에서 요것과 위에 있는 식과 같아지기 위해서 자, 1번 또는 2번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서 뒤에다 뭘 보태줘야지 요거랑 똑같아질까? 라는 걸 생각해서 이렇게 쓰고 도대체 뭘 보태줘야 되는지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은 둘 다 이제 빼기 제곱꼴이기는 한데 내가 쉽게 인수분해 할 수 있는 모양이 여기 9x의 제곱일지 17x의 제곱일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1번 아니면 2번은 본인들이 직접 이렇게 골라서 이제 인수분해 하시고 항상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는 자, 저런 형태로 이제 항 3개짜리와 1개짜리 이제 항 3개와 1개를 묶어서 완전 제곱식 빼기 제곱꼴로 만들어서 이제 인수분해 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곱셈 공식으로 편하게 하는 거는 잘 안 나와요. 자, 이렇게 항 4개짜리 이렇게 변형해서 하는 것들을 좀 익혀 놓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게 되면 유제 3-2번 같은 거는 그냥 제곱 빼기 제곱꼴이 잘 보여요. 이건 보기차식 인수분해는 아닌데, 그냥
네 개 중에서 3개 선택하시면 이제 어떤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게 있을 거고요. 그럼 제곱 빼기 제곱꼴로 변형이 되니까 상다시는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인수분해 하시고 꼭 이런 거 시키면은 3-3번 같은 걸 잘 못하더라고. 이제 3-3번은 이제 이렇게 이제 보기차식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유제 3-3번은 보통 그냥 해보라 그러면 잘 못 알아보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자 그냥 이렇게만 띵 나와버리면은 이제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 골생공식으로도 안 되고 어떻게 하죠? 라는 반응이 좀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흔히 보는 둘곱합이라고 좀 생각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모양에 여기 6개 이제 항에 인수분해를 하려고 보니까 모양이 되게 A, B, C의 합의 제곱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만약에 선생님 설명 안 듣고 그냥 막 푼다고 했으면은 아 요거 내가 이거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었으면 딱인데 그치?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러지? 자 그러면 수학에서는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조금 응용심화 문제를 풀다 보면은 우리가 늘 보던 모양하고 비슷하게 나왔는데 뭔가 한두 가지가 달라서 그렇게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런 문제를 푸는 그 마인드가 어때야 되냐면 일단 잘 몰라도 그냥 이런 모양이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일단 강제로 모양을 그냥 변형을 해. 내가 잘 인수분해 할 수 있는 모양으로 그냥 모양을 바꾸는 거야. 내가 잘 계산할 수 있는, 내가 자주 해봤던 계산에 맞춰서 그냥 모양을 바꿔버려. 이렇게 쓰고 나서, 자, 여기랑 여기를 비교하는 거죠. 자, 뭐만 다르냐면, C제곱만 달라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먼지거리를 해주면 원래식하고 변함이 없을까라는 것만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여기 뒤에다가 추가로 뭐만 있으면 되지? 마이너스 4, C제곱. 요것만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원래 잘 인수분해 하던 모양. 왜 다른 문제로 가면 방정식이나 부등식에서 자주 풀었던 모양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자주 다뤄봤던 모양으로 강제로 써놓고 나서 자 여기랑 비교를 해보는 거야. 그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 해가지고 요게 이게 숨어 있어서 원래 요 식은 인수분해 하는 거였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겠지. 그럼 이렇게 6개 묶어요. 자, 이렇게 6개 묶고 여기는 사시제곱은 이시의 제곱으로 변형하겠죠? 그럼 식이 이렇게 보여야겠지? 자, 그럼 제 제곱 빼기 제곱꼴 된 거니까 또 아까처럼 자 이렇게 두 식의 합차로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저기서 한 번 더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길만 조금 받아들이지 말고 저런 문제를 대하면서 그냥 생각 자체가 내가 자주 보던 모양하고 좀 닮아 있는데 싶으면은 그 자주 보던 모양을 쓰고 문제 있는 모양이라 내가 자주 보던 모양이랑 같아지려면 자주 보던 모양에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찾으시려고 조금 마인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풀리는 문제들이 좀 제법 좀 됩니다. 고등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조금 이제 시각을 조금 이제 갖추는 훈련 그런 거를 좀 이런 문제로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림차순. 흔히 내림차순은 그 아빠도 봤었지만 한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제일 낮은 게 존재할 때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문자가 한 2개 정도 섞여 있는데 4-1번 같이 이제 X에 대해서도 Y에 대해서도 똑같이 2차인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씩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내림 차수는 가장 차수가 낮은 걸 기준으로 해서 내가 그 문자에 대한 내림 차순 정리를 해본 다음에 상수함을 인수분해를 해서 거기서 공통인 인수를 찾든지 아니면은 곱셈 공식, 즉 우리 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bx가 나오고 ab가 곱해진 부분이 나오는 이런 것들을 인수분해하라 그러면은 내가 이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인 인수를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든지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 게 내림차순 인수분해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먼저 해야 되는 과정이 자, 차수 계산을 먼저 해야 돼. 차수 계산. 자, 이런 거 보고 인수분해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제 뭘 이제 신경을 처음부터 못 쓰냐면 A, B, C에 대해서 차수 구분을 잘 안 해.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보나마나 이렇게 여러 개의 문자가 섞여 있고 상위들이 한 7, 8개 이상이면 6, 7개 이상이면 100% 내림차순이거든. 그러니까 먼저 차수 구분부터 해줘야 돼. 자, C에 대해서는 지금 3차식이니까 C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만 내가 C만 문자라는 법이 있어? A에 대해서도 B에 대해서도 정리를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게 A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정리를 했다 그러면 A에 대한 2차항이 최고차항 계수고 B에 대해서도 2차항이 최고차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C보다는 A 또는 B가 차수가 더 낮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차수가 낮은 문자가 A 또는 B니까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A에 대한 2차항을 찾아봅시다. 자, 그럼 이제 B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셔도 돼요. A에 대한 2차항 여기도 있고 여기도 들어있어. 여기랑 C제곱 곱하면 그게 A에 대한 2차항이야. 자, 그러니까 A제곱의 개수가 B제곱도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C제곱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으로 A제곱의 2차항의 개수를 찾아주시고 그럼 이제 A에 대한 1차항 찾아봅시다. 그럼 A에 대한 1차항은 여기 있죠. 자, 그리고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C제곱이 A의 개수, 그 다음에 A의 개수는 B 곱하기 C제곱도 있는 건데 그게 음해부호가 앞에 달려있으니까 부호에만 주의를 하면서 이제 묶어주게 되면 C 세제곱 마이너스 다 쓸게. C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C제곱이 A에 대한 1차항의 개수고, 나머지 B 곱하기 C제곱, B제곱 곱하기 C제곱 등은 다 이제 A에 대한 상수항입니다. 상수항 상수항대로 그냥 써요. 자,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수항도 인수분해 할 거 해주시고, 상수항 반드시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공통인수를 찾는 겁니다. 자, 여기는 여기대로 이제 C제곱으로 묶어서 인수분해 해주시면은, 뭐, 여기도 다 인수분해 가능하죠. 그러니까 각각의 개수와 항들은 다 인수분해 할 거 해서 공통인수를 찾은 일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C 곱하기 여기 C제곱으로 묶이니까 이제 묘하게 이렇게 되네. 자, C제곱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 A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여기대로 B, C 또 인수분해 가능하죠? 그러면 C 제곱 마이너스 BC 이렇게 되는 거 맞나? 여기 C, BC 제곱으로 인수되겠구나. 다시 할게요. 그러면 C 제곱 마이너스 1 C 마이너스 1 C 마이너스 B라고 해야지. 멍청하다 진짜. 자,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를 이제 각각 해 주시면 되지.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을까?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으면. 자, 여기까지 뭐 잘못한 거 크게 있는 것 같지 않죠? 자, 그리고, 여기 손이 잘못한 거 하나 있구나. 이제 안 걸리겠다. 이렇게 곱하면 원래 B제곱 C가, 어쩐지 왜 공통인수가 안 나오나 했네. 자, 이렇게 이제 B제곱 C가 인수니까 여기 C-B가 있어야지. 자, 요것만 살짝 고칩시다, 여기만. 자, 이렇게 해주면은, 자, 공통인수, 이게 보통 이런 식으로 공통인수가 보여야 돼. 이제 그렇게 보통 문제를 세팅해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통인수가 나오죠? 여기는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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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라고 적혀있지만, B-C의 부호가 바뀐 거니까 공통인수는 B-C라고 보이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B-C로 이제 바꿔서 이제 풀어주면, 자, B-C를 인수분해 하는 거죠. 그럼 B 플러스 C의 A제곱. 여기는 B-C에 이제 부호가 바뀐 거니까 B-C 인수분해하면 여기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되면서 C제곱 A로,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B, C제곱으로 이제 이렇게 음해부 달아서 이제 들어오게 되겠고. 자, 그럼 여기를 한 차례 더 이제 내림차순 정리를 해서 인수분해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이거 B에 대한 이제 1차식이거든요. 그렇게 한 번 더 해줘도 되고, 아니면은 조금 창의력을 발휘하면 이 고생공식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 A제곱 개수가 B 플러스 C와 1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도 이제 적당히 BC의 제곱이니까 B 곱하기 BC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모양을 잡아주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되나? 여기서 이제 B 여기 있고, 여기 있어야겠다. 여기 C제곱 해놓고 여기다 음해부 하나 이렇게 달아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곱하면 B가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은 안 되네. 자, 그럼 여기서 BC 이렇게 해서 더해가지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BC 더하기 마이너스 C제곱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합치면은 이거 날라가고 마이너스 C제곱만 남아서 요거 되는 거 맞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치 B 플러스 C하고 여기는 BC가 뭐 어떤 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A에 대한 2차식을 우리가 왜 뭐 이런 거 전개한 식을 다시 이런 모양으로 돌리듯이 이제 인수분해 저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 최종 버전을 쓰면 B-C 이렇게 해놓고 B 플러스 C A에다가 BC 더한 거. 자, 그 다음에 A에다가 마이너스 C 더한 거. 이렇게 곱하는 걸로 인수분해가 조금 마무리가 되면은 됩니다. 그럼 여기 중괄호 안에는 전개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중괄호 안에 전개하면은 여기를 이 전개한 식이 중괄호 이쪽 부분을 전개한 식이 이만큼이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A예요. 대표 문제 치고는 되게 복잡하다. 얘네들. 뭐 문제 이렇게 만들어놨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내림차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간단한데 이것보다는 좀 더 간단하게 공통인수를 찾아서 인수분해 하는 것들이 좀 대부분이고 거기 이제 유제 4-1번 같이 자 XY에 대한 2차식들이라서 차수가 어느 것도 이제 더 낫다 이렇게 딱 고를 수 있는 문자가 없잖아. 자, 이런 것들은 X에 대한 내림차순 인수분해를 합니다. 보통 이제 그 2차의 개수가 플러스 1인 거를 기준으로 해서 찾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요. 자, X제곱 2차항은 요거밖에 없고요. 자, X에 대한 그 1차항은 마이너스 XY와 마이너스 4X니까 자, 요거 이제 마이너스 y와 마이너스 4의 합으로 x에 대한 1차항을 이게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상수항들 뒤에 적어서 이제 반드시 이런 것들은 자, 여기 2차하고 1차항은 인수분해가 안 되지만 상수항 인수분해 되거든. 요렇게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로 생각을 한다면 자, 얘네들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자, 상수항 인수분해 되죠. 그럼 나머지 앞에 정리했던 x에 대한 2차항과 1차항 그대로 다시 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내가 여기서 보여줬던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식의 모델로 인수분해가 가능해져. 왜냐하면 상수항은 얘네 두 식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고 2차항의 개수는 1과 2의 곱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1, 2 우리가 이제 x에 대한 2차식으로 바라보고 그냥 인수분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y-2, y 플러스 이렇게 대충 써놓고 자, 이렇게 적당히 x자로 곱해서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게 음해부호를 아무데나 하나 박아주시면 돼. 자, 그래서 여기다 넣었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2y 플러스 4 이렇게 이제 곱해서요. 이렇게 되는 거고 y 플러스 1 나오니까 더해서 요게 안 나오네. 자, 그러면 이제 안 나오면 망한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어차피 부호를 바꿔도 위아래 이제 부호를 바꿔도 이제 여기랑 똑같은 개수가 안 나오니까 자,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1, 2의 자리를 바꿔서 이제 조금 인수분해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음의 부호를 여기다 달아주면 딱 되긴 하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적당히 안 되면 자리 바꿔서 다시 새로 하면 되지. 자, 그럼 이렇게 더하면은 얘네들끼리 더하면 요거 되는 거 맞죠? 그쵸? 얘네들끼리 더하면 요거 나오는 거 확인되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 마무리 하시면 돼. 그럼 이제 EX하고 여기는 상수항의 합. 자, 그 다음에 1X하고 이 상수항의 합으로 인수분해 하시면 되는 거죠. 혹시나 여기까지 좀 못 알아보는 거 있으면 얘기하시면 되고요. 4-1번. 자, 지금 이제 X에 대한 2차식을 바라보고 여기는 상수항이고 여기 2차항의 개수가 2니까 1, 2의 곱 이렇게 나눠서 X자로 곱해서 합쳐가지고 1차항의 개수가 나오는 짝꿍을 찾는 과정이거든요. 그거를 문자로 대신할 뿐이야. 자, 여기까지 특별히 못 알아보는 거 있을까?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이게 괜찮으면 내림차순 인수분해를 한 번 더 연습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대표 5번만 좀 보여드리면 나머지는 다 이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수분해 가능하니까 자, 지금 모양 보면은 A에 대해서도 B에 대해서도 C에 대해서도 모두 다 몇 차식일까? 자, A, B, C에 대해서 다 몇 차식이지? 유서가 이거 몇 차식이야? 자, 이거 이제 A에 대해서 B에 대해서 C에 대해서 다 이제 2차식이죠. 자, 그러니까 2차식이니까 어느 문자를 선택해서 인수분해해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역시나 이런 건 알파벳 순서로 따져서 제일 빠른 문자인 A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를 하죠. 그러면 이제 A에 대한 1차항을 골라내면은 여기 B제곱 A하고 C제곱 A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A에 대한 1차식으로, 1차항으로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B제곱과 여기 BC가 1차항의 개수, 그 다음에 여기 C제곱도 1차항의 개수니까 이렇게 A에 대한 1차식, 1차항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B제곱 C, C제곱 B가 이제 상수항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 다 거의 한 여기까지 돼 있으면은 인수분해는 한 70%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 자, 각 항별로 여기 있는 동유항에 개수도 다 묶어놨으니까 각 항별로 인수분해 되는 거 있으면 따로따로 인수분해하기. 2차항의 개수는 2차항 개수대로요. 1차항 개수 인수분해 될 수 있으면 1차항 개수대로 따로 하시고 상수항은 상수항대로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다 각 항별로 인수분해를 별도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뭐 2차항 건들 거 없고 얘네들은 B 플러스 C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고요. 상수항은 BC로 묶으면 BC 곱하기 B 플러스 C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B 플러스 C가 공통 인수인이 B 플러스 C로 묶어준다. 차라리 이게 이제 앞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표적인 진짜 문제 같다. 진짜 아까는 좀 대표 문제 치고 너무 복잡했던 것 같아. 자, 이렇게 이제 B 플러스 C가 공통인수가 되는 거니까 B 플러스 C로 묶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 자, A에 대한 2차식을 보면 B와 C의 곱이 상수항인데 B와 C의 합이 1차항이니까 어떻게 인수분해 될지 좀 보이지. 자, 그래서 이제 A 플러스 B와 A 플러스 C의 곱으로 인수분해 하면은 가능하겠다. 실제로 얘네들 전개하면 B 플러스 C하고 BC가 1차항하고 이제 상수항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이제 보고 이제 인수분해 하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 문제들은 다 이와 같은 거의 이와 비슷한 과정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다 같은 과정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이제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이제 좀 버티셨으면 그나마 좀 뒷부분이 나는 좀 개인적으로 좀 인수분해 하는 게 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 이제 나머지는 다 여기 나머지는 다 이제 이런 인수분해를 요것보다 조금 더 간단한 식의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그냥 그걸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밖에 안 돼요. 거기 이제 한 6번 볼게요. 자,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라고 이제 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 대표 6번이나 뭐 대표 6번이나 아무거나 보여줘도 되겠다. 여기는 아무거나 보여줘도 인수분해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뭘 골라볼까요? 뭐 유제 6-1번 정도 한번 해볼까? 자, 유제 6-1번. 자, 우리가 이제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 한다는 의미는 요거였어요. 요거 뭐냐면은 내가 자, 이거를 만약에 fx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상수항을 이용해서 x 대신에 적당하게 어떤 수를 대입하면은 그 시계값이 0이 되는 특정한 a 값이 있어. 이런 걸 찾았다고 쳐봐. 이런 a 값을 내가 직접 넣어봐서 아무거나 넣어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숫자 0이 돼. 그러면은 우리가 x-a라는 인수를 갖는 거니까 이런 꼴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fx를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꼴로 이제 인수분해 가능한 거니까 내가 이 식을 fx라고 생각했을 때 x의 뭐 4의 약수인 1, 2 이런 것들을 넣어 보시는 거지. 자, 그래서 1, 2 뭐 등등을 넣어서 이제 인수분해 되는 것 좀 찾아요. 이제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 넣으면 당연히 안 되고 2 같은 거 넣어보고 이제 해와서 이제 찾아내는 거야. 2 대입하면 48, 여기가 마이너스 51, 플러스 4. 자, F2 대입하면 이제 0 되는 거 확인이 되네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x-2로 나눠 떨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은 조립제법 등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뭐까지 구해야 돼. 그래서 이제 뭐 조립제법을 이렇게 돌려서 1차항 비어있으니까 0 꼭 써주시고요. 조립제법 돌려서 이제 여기서 몫을 구하고 여기서 나머지는 반드시 계산했을 때 는 0이 나와야 돼요. 이거 안 나오면 내가 이 계산을 잘못했든지 여기를 잘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야. 자, 여기서는 아마
2 넣으면 0 되는 거 확실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몫을 구해가지고 몫에 해당하는 2차식을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 하시고요. 안 되면 그냥 1차식 곱하기 2차식의 형태로 남기시면 되는데 아마 문제 읽어보면 더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죠? 여기는 A, B, C, D가 다 정수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찾아주시면은 이제 인수분해 하는 거죠. 인수정리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는 거는 처음에는 잘 찍어서 상수항의 약수 중에서 잘 찍어가지고 이제 그 식이 0이 되게끔 한 x의 값을 잘 이제 찍어서 맞춰본다. 뭐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원래는 이렇게 인수분해 연습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 풀려면은 이런 과정으로 인수분해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유제 2, 3번 풀 때도 원래 주어지는 3차식이나 4차식 인수분해 해서 인수가 아닌 걸 찾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여기서 머리 조금만 굴리면은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머리를 조금 굴려서 하면은 6-3 같은 거는 인수가 아닌 걸 찾으라고 그랬잖아. 그럼 내가 인수가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 동그라미 1번이 그 6-3번 보면은 동그라미 1번은 인수거든요. 이거 인수인지 어떻게 알게요? 주어진 다항식 x 대신에 뭘 대입할 것 같아? 마이너스 1이야. 그렇죠. 마이너스 1 대입해봐. 0 되면은 x 플러스 1이 인수되는 거 맞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원래 그런 식으로 이제 찾으시면 더 머리 안 쓰고 찾을 수는 있어. 근데 한번 인수분해 해보세요. 그래도 그냥 연습 삼아. 이게 대표 7번 같은 거 보면은 사실 요거는 인수분해 직접 하시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수를 대놓고 알려줬어. 그러면은 봐봐. 이런 거 조리제법 쓸 식을 알려준다는 얘기야. 대표 7번 같은 문제를 보면. 그러니까 거기 대표 7에서 유제 7-3까지는 다 뭘 알려주냐면 조리제법을 할 수 있는 도구를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문제에서. 그래 놓고 이 조리제법이 성립할 수 있는 미정계수를 구해봐 라고 시키는 거지. 이런 거는 그냥 올커니 심지어는 사실 이런 3차식이나 4차식의 인수분해에서 제일 짜증나는 게 사실 처음에 그냥 인수분해 하는 요거 자체가 스트레스가 아니야. 이런 거 찾는 게 스트레스지. 그렇잖아. 뭘 찍어야지 도대체 0이 되지? 라는 거 찾다가 시간 다 가는 거거든, 원래. 그러니까 문제에서 0이 되게끔 하는 식을 알려주는 거는 되게 학생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진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쓰고요. 여기는 fx의 개수들 차례대로 써. 자, 이렇게 해서 어차피 내가 얘네들이 인수분해해서 인수들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어차피 조리제법 해야 돼. 몫을 구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무작정 처음에는 x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해서 0 만든 다음에 인수분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조리제법 돌리자고. a가 있는 상태로. 그럼 이렇게 둘이 더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곱해서 올라가야 되죠. 이렇게 해서 내려와 주세요. 곱해서 올라가 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뭔가 이상하다. 여기 원래 마이너스 있었잖아. 이제 마이너스야. 잠깐만. 여기 플러스 얘기네요. 나 무슨 문제 뭐 보고 쓴 거야 도대체? 그리고 심지어는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자, 마이너스 1 곱해서 이렇게. 자, 여기 둘이 더해. 자, 그러면은 다시. 어쩐지 아까 풀 때랑 좀 다르더라.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곱해서 A 플러스 4. 아유, 힘들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머지 구하면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둘이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겠네?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얼마 돼야 돼? 이거 인수로 갔는데, 내 x 플러스 1을. 여기 얼마 해야 돼? 0 돼야 되죠? 여기서 A값 구하면 끝나요. 그래서 A값을 구하는 문제다 하면은 그냥 원래는 이제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서 구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인수분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수 정리 문제인 거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A값을 구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A값을 구했으면 여기다 A가 2였다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얘네들 다시 고쳐. 여기다 2 넣어. 원래 시간 넣을 필요 없어요. 여기다 2 넣어. 그냥 1, 여기가 마이너스 6. 그러면 내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겠네. 그럼 요거 인수분해 2차식 더 해가지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1차인 인수들의 합을 구하면 되지. 무슨 말인지 괜찮죠? 그냥 처음부터 조립집 그냥 돌려버려. 그러면 돼. 7-2번 마찬가지야. 이거 가지고 꼭 못하는 애들이 그냥
이거 가지고 무슨 생각하냐면, 그냥 이제 7-2번 같은 거 가지고, 그냥 어떻게 풀려고 하냐면, A, B 값 못 구하니까 X1 대입해서 A, B의 관계식 구해가지고 다시 뭐 B 대신에 A에 대한 식 넣고 막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인수분해 하듯이 우리가 4차식 인수분해 하려면 어차피 조립제법 몇 번 써야 되죠? 2번 해야 되지 않나? 4차식을 인수분해 할 때는 먼저 이렇게 4차식 인수분해해서 3차식에 해당하는 몫을 얻고 그 3차식을 또 나눠 떨어뜨릴 수 있는 인수로 나눠서 몫을 구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조립제법 보통 2번 쓴다고. 2번 하시면 돼. 2번 하는 거 보여드릴게. 자, 그러면 이제 x-1의 제곱이 인수다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봐봐. 내가 이런 건 이제 그냥 이론상 왜 이제 결론은 이제 여기 있는 4차식을 x-1로 2번 나눌 거거든요. 왜 2번 나누는 게 가능하냐면 한 번 x-1로 나눴어. x-1의 제곱이 인수니까 x-1로 떨어진다, 나눠 떨어진다 얘기잖아. 그럼 여기 이 중괄호 친 곳에 x-1로 나눈 몫이 들어갈 텐데 여기에 해당하는 식을 또 x-1로 나누어 떨어뜨릴 수 있어야 x-1이 이렇게 2번 곱해지면서 여기가 x-1로 나눠 떨어져야지 여기 어떤 2차식이 들어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한 번 더 나눠 떨어져야 이렇게 x-1의 제곱이 얘네들의 인수라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 이론상.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괜찮아? 자,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4차식이 이런 워딩이 있으면은 무슨 생각하면 되냐면요. 자, 이런 말이 있어. 또는 요놈이 얘네들의 인수야. 이런 식의 워딩이 있으면은 그냥 요 식을 요놈을 이렇게 x제곱 4제곱이지 4제곱 ax 플러스 b를 x-1로 2번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 2번 연속 나눠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짧게 줄여 쓸게요. 나떨이라고. 자, 그러면 조립제법 2번 하는 거야. 자, 1, 0, 0, A, B. 자, 별 생각할 거 없어요. 자, 조립제법 2번 쓰면 돼요. x-1로. 자, 한 번 나눠 1 올라가고 1 올라가고 1 올라가서 여기 1 되겠죠? A 플러스 1로 내려오고 곱해서 또 올라가. 둘이 더해. A 플러스 B 플러스 1은 뭐가 돼야 될까? 반드시? 이거 얼마 돼야 돼요? 나눠 떨어진 거니까. 0 이렇게 쓰고 일단 넘어가. 네, 두 번째 여기 계수 이제 미정계수 목적 미정계수 A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한 번 더 나눠. x-1로 연속 2번 나눠 떨어뜨릴 수 있다니까. 1 올라가고 더해서 2 내려와. 곱해서 올라가. 더해서 내려와. 곱해서 올라가. 더해서 내려와. A 플러스 4가 돼요. 얼마 돼야 되죠? 이것도 얼마? 0 돼야 되는 거 인정? 그럼 A값 나오죠? 대입해서 B의 값 구하시면 돼요. 그럼 끝나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확실하다. 거기 그 65쪽에 대표 8번만 좀 봅시다. 이제 대표 8번을 좀 보면은 어차피 얘네들은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 구해야 하는 보통은 이제 구해야 될 값이 이제 무엇인지 이제 확인하는 문제잖아요. 이게 말 조금 꼬였다. 여기 지금 항 6개짜리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제 값을 구해야 될 다양식을 인수분해해서 우리가 조건식을 이제 이용하라는 얘기니까 일단 주어져 있는 6개짜리를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자, 얘네들을 인수분해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문자는 세 종류고 우리가 이제 한 문자에 대한 다항식이 아니라 세 문자에 대한 다항식이 될 수 있으니까 먼저 차수 확인해서 내린 차수는 인수분해 할 생각부터 먼저 하셔야 돼. 자, 한 문자에 대한 3차식이나 4차식이 아니라 여러 문자에 대한 다항식이니까 제 차수 구분. 자, 그럼 A에 대해서도 B에 대해서도 C에 대해서도 모두 다 2차식인 거 맞죠? 지금 그러면은 A를 기준으로 해서 A에 대한 2창 골라요. A에 대한 내리차수 정리를 할 거야. 1창 골라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인데 부호를 조금 가로 안에서 바꿔주기 위해서 이렇게 씁시다.
자, 그리고 이제 A가 안 곱해져 있는 거를 쓰면 되고.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상수하고 1차의 계수를 인수분해 하면은 공통인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공통인수를 찾기 위해서 인수분해. 자, 그 항별로 1차항 대로 상수항 상대항 대로 그리고 2차항도 인수분해 할 거 있으면 각 항의 개수들을 이렇게 상수항 포함해서 인수분해 하다 놓으면은 또 공통인수가 나오면서 자, B-C 이렇게 해놓고 또 중괄호 묶게 되면 이런 거 나오죠. 짜자자자자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서 여기를 또 인수분해 해가지고 A-B와 A-C의 값을 구해서 문제에 있는 시계값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문제가 풀리냐면, 자, 지금 여기서 A-B와 A-C가 나올 거니까 이렇게 양 끝에 썼거든요. 그럼 문제에서 이제 A-B하고 B-C는 알려줬어. 자, 여기 두 개까지는 알아. 근데 여기 이쪽 부분이 물음표지. 여기는 몰라. 자, 그러면 그거 어떻게 구하냐?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는 뭐라고 돼 있지? 1 플러스 루트이고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인디. 자, 얘네들을 뭐하면 이런 거 얻을 것 같아? 더해. 그래서 B를 소거해. 그럼 A 말 C가 얼마냐면 우변 더해서 2가 나와. 그럼 여기다 2 대입하고 1 플러스 루트 2, 1만 루트 2 곱하고 2를 곱해서 문제 계산 마무리 하시면 돼요. 여기 수능 쪽에 구분 보시면 여기도 이제 우리가 이제 다항식의 곱셈에서 이제 우리가 수를 문자로 바꿔서요. 이제 식을 이제 간단하게 해서 계산했던 것처럼 이제 인수분해도를 이용한 수계산도 우리가 수를 문자로 바꿔놓는 거야. 우리 흔히 문자에다가 수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었던 과정을 이제 거꾸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수를 문자로 바꾸는데 우리가 이제 이따가 이제 시험지 해설하면서도 얘기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곱셈 공식, 다항식의 곱셈에서는 그런 수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제곱하기 쉬운 수를 문자로 좀 바꿔서 우리가 식을 바꿨거든. 근데 이제 인수분해 사실 그것보다는 이제 보통 이렇게 특히나 대표 9번 같이 분수식이 돼버리면 제곱하기 쉬운 수를 이제 조금 바꾼다기보다는 그냥 여기 세제곱돼 있고 제곱돼 있고 하는 애들을 그냥 예, 문자로 좀 바꿔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 보이는 대로 2002제곱이죠. 2002제곱 빼기 5제곱, 그 다음에 1997 제곱,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것들이 이제 보일 거야. 2002의 세제곱, 5의 세제곱, 뭐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자, 그럼 2002의 제곱이랑 세제곱이 여러 개 이제 반복돼서 이제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2002만 이제 문자로 치환해서 이제 전개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2002하고 5까지 같이 문자를 이용해서 전개를 해도 돼. 왜냐하면 여기 밑에 보이는 1997이 2002와 5의 차이잖아요. 2002 빼기 5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2002만 문자로 치환을 해도 되겠고 아니면 5까지 해도 되고 그러니까 어떤 걸 하든 상관이 없어.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이거를 A, B로 바꿔서 식을 새로 쓸 생각인데 자, 그러면 이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고 생각하셔야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곱하기 그리고 이제 여기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니까 a 세제곱 마이너스 b 제곱 그 다음에 이제 a제곱 더하기 5a 플러스 b제곱 여기 이제 우리 맞다. B도 5도 이제 B로 바꾸자고 그랬었죠? 우리가 이제 A, B.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수분해를 각각 이제 분자분모에 있는 분자분모에 있는 다항식을 그냥 인수분해해서 이제 약분을 할 거 해서 찾아서 약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에 거는 위에 거대로 자, 약분을 이제 할 수 있게 인수분해 다 하시면 돼. 뭐 아래 것들은 이제 인수분해 다 할 게 없죠. 그래서 위에 것들만 인수분해를 이제 플러스 B,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여기는 A 마이너스 B에다가 제곱 AB, B제곱 이렇게 해서 자, 인수분해를 진행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인수분해를 하시면 되죠. 자, 지금 여기 세제곱 빼기 세제곱 같은 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 이제 할 줄 알면은 이렇게 이제 약분 해가지고
계산들 하면 돼. 여기 A-B는 여기를 한 번 더 약분되니까 이거 완전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건 요거 하나뿐. 그래서 2002하고 5를 다시 저 자리에 밀어넣어서 계산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자, 분수식의 값들은 이렇게 이제 계산들 하시면 되고, 분수식이 아니더라도 이게 109-1번 같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100일, 99의 제곱 빼기 제곱 이런 것들도, 근데 100일과 99를 그냥 합차로 인수분해 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여기 100일 제곱하고 99, 100일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100 더하기 그냥 100-1로 바꿔서 이제 계산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100일하고 99를 AB로 바꿔서 한번 인수분해를 해보려고 시도를 하시면 인수분해 되는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니까 뭐 유제 대표 문제 9번 정도를 할 줄 알면은 9-2번까지는 크게 이제 신경 쓰이는 거는 없는데 이제 아마 여기 9-3을 이제 하게 되면 조금 얘기가 달라요. 9-3은 여기서 1.1의 값을 이제 f1.1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1.1을 그냥 그대로 이제 x에다 밀어넣는 게 아니라 fx에 해당하는 식을 인수분해를 하셔서 대입을 하는 쪽으로 가셔야 이제 문제가 좀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9-3은 이제 여기 있는 4차식을 인수분해를 먼저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1.1을 대입하면은 아마 계산 간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대표 문제 정도만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대표 이제 거의 67쪽에 있는 문제들은 다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해서 우리가 어떤 식이 곱해져서 0이 되는지 이제 어떤 식과 식이 곱해서 0이 되는지 그 모양을 나타내게 되면은 우리가 각각이 0이 되는 식에서 이제 삼각형의 모양이 결정되는 식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둘 중 하나요. 이등변 삼각형 아니면 정삼각형 아니면 직각삼각형. 이게 이 정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치면은 어차피 낼 수 있는 문제가 이등변 삼각형 아니면 직각삼각형 뿐이거든요. 이제 직각삼각형 모양이 나오게 되면 한 각이 어디가 직각인지 이제 나타내서 이제 직각삼각형입니다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뭐 10- 유제 10-3번 같은 것만 보여드리는 쪽으로 이제 문제풀이 마무리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0-3번 같은 걸 풀어본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a 대제곱 더하기 b 제곱 그 다음에 c 제곱이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 a 제곱 c 제곱 c 4제곱.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b 4제곱이요. b 4제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적당히 이제 두 항을 다 이항을 해서 네 개 항을 인수분해해가지고 는 0이 되게끔 할 거야. 그럼 이제 여기 이항 하면은 이제 이항했을 때 우리가 c제곱이 제일 차수가 낮은 문자거든요. 이차항으로. 그러니까 이제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c제곱. 자, 다 이항했다고 가정하고 지금 식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잡아주면은 자, 여기서 이제 얘네들은 a제곱과 b제곱의 차이기 때문에 자, 제곱 빼기 제곱꼴이잖아요. 이제 a제곱의 제곱 빼기 b제곱의 제곱이니까 제곱의 차이라서 자, 이렇게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이제 상수항끼리 인수분해가 되겠고, 지금 내리차함수 정리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여기대로 뭐 인수분해를 해도 되지만, 자, 여기서 이미 공통인수가 나왔기 때문에, 자, 모양상 잘 알아보기 위해서 빼는 순서를 바꾸고, 이제 부호를 바꾼 거니까 앞에 의미부를 달아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 밑줄 친 부분들 추가로 공통인수 삼아서 인수분해주면 a제곱 빼기 b제곱에다가 a제곱 b제곱에다가 마이너스 c제곱을 모은 거. 자, 이렇게 는 0해서 자, 여기랑 이제 0이 되게끔하는 AB의 관계식 또는 ABC의 관계식 이렇게 구해주시면 삼각형의 모양이 두 가지가 가능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도 될 거고, 자, 이런 관계를, 요 놈이 이제 0이 되게끔 하는 식을 생각해보면,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맞춰지니까 직각삼각형도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가능할 때는 문제 제한 조건 없으면 두 가지가 가능하면 두 가지가 가능한 대로 답을 내셔야 돼요. 여기는 객관식이니까 그런 게 보기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쭉 문제풀이를 만약에 주관식으로 하게 되면, 그때는 답을 두 가지를 이제 적으셔야 됩니다.